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이에요. 사실 HLB나 HLB 생명과학주가 너무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많은 또 이 주주분들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이기도 하고 또 큰 실망감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HLB를 또 포기할 수는 없죠. HLB 그룹주의 추세가 지금은 항상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추세가 돌려놓을 때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반드시 옆으로 가는 구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죠. 자,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추세가 주봉에서 우선 깼을 때가 굉장히 위험했을 때니까, 이때 만약에 비중 조절이나 손절을 못 해놔서 지금까지 밀린 상황이라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손절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애초에 이제 여기서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 이슈에서 잘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베트남의 지지부진한 나노코박스로 인해서 많은 주가들이 다시 밑으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HLB의 전체적인 펀더멘탈, 이 회사에 대한 큰 가치가 변한 건 아니죠. 단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돌아나간다거나 이렇게 추세를 전환한다거나 보기는 사실은 약간 힘이 듭니다. 반드시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죠. 이 몇 번 제가 영상을 찍다가 댓글을 읽어봤는데, 물론 구독자님들 말씀이 맞긴 맞아요. 맨날 똑같은 지선 타령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이기도 해요. 지선을 이탈했을 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이 주식이 5개월선 이탈했을 때 아니면 전고점을 맞고 떨어졌을 때 나는 이 주식을 과연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러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 봤을 때 과연 어디서 들어갈 건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을 찾고 또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 건가를 보기 위해서 매일 추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공매도는 줄지 않고 있어요. HLB의 공매도를 보면 근간에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고, 며칠 전에 이렇게 9%대, 11%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7% 가까이, 공매도 잔고 금액이 거의 코스닥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게 HLB인데 공매도 세력들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어제 엄청난 공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 3%대, 5% 이하로 떨어지긴 했죠. 그렇지만 어제 11%, 오늘도 역시 3%대로 꾸준한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HLB 생명과학이죠. 전체적으로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이 가장 지켜줘야 돼 이런 자리들은 전 저점이 됐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고, 일단 이전에 20주선 깼을 때 제가 추세가 깨졌다고 그랬는데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하방으로 좀 열려 있다는 얘기죠. 월봉에서 보면 이 대바닥권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HLB고, HLB 생명과학도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즉 21년도 1월 달에 샀는데 14,300원대일 경우 위험한데 지금 이 정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세가 아직 불안불안하죠. 자, 매일 똑같은 이 지지선 차트 확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매일 찍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주식이 저 자리를 깰 때는 사기엔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주식이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되는 구간, 즉 모여서 21선 돌파 안착. 지금 21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 21선이 이렇게 둥그스럽게 돌아가는 자리가 좀 필요한데 이런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개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럼 쭉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제가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함부로 손절해라 어떻게 하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14,300원대 20개선을 깨게 됐을 때 추세가 크게 밀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넥스사이언스도 10개월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항상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온 종목들은 또 많이 급하게 급락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을 못 지켰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며칠 전 MSCI 한국형 스몰캡 추세 편입이 되면서 하루 잠깐 좋았었는데 결국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기 위해선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같은 날 5선 돌파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봉에서 일단 241선 기준으로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241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보는 게 맞죠. G3BN도 살펴보면 아직 월봉에서 5개선 이탈하지 않는 추세가 아직 유지가 돼 있고, HLB 파워도 결국 20개선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좀 찍었었는데 이번 달에 20개선 깨지 않고 돌아 나가면 다음 달부터 분할로 매수해 놓으면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HLB 생명과학이 오늘 이노파마스크린과 항암신약 발굴 협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바이오 인사이트의 기사이기도 하고 사실 HLB 생명과학에서 밝힌 부분이기도 하죠. HLB 생명과학은 이노파마스크린과 혁신 항암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날 밝혔습니다. 오늘이죠. 양사는 항암신약 물질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HLB 생명과학은 이 협약을 통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노파마 스크린에 좀 살펴보면 사실 2022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기술 승리를 도전한다고 그래요. 이 기사는 더 벨의 출처고 2020년도 작년 12월 달의 기사죠. 상장 목표 시점이 2022년이고 기술성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노파마 스크린이 이제 2009년도에 호서대 생명과학과 교수인 강인철 대표가 창업한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그래요. 자체 개발한 단백질 칩 기술이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리보세라닙이라는 표적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폐암, 선낭암, 단낭암, 또 여성암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쨌거나 회사가 좋은 길로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나노코박스에 대한 현지 베트남 인터뷰가 있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금강일보의 출처고요. 지난 17일이죠. 베트남이 트릉욱한 의사가 베트남 현지 매체 응우이 라오동과 인터뷰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는 나노코박스에 사용되는 기술은 제조합 기술로 현재 백신 캠페인에서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신과 다르다는 우려에 대해서 다른 기술의 백신을 3차 접종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줄어들 리가 없다고 얘기했고 모든 백신은 기존에 주입된 다른 백신의 기술이 아닌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 생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연한 혼합이 가능하다는 유형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지금 나노젠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죠.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가 대표적으로 같은 방법의 이 백신 개발 방법인데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는 이제 노바백스하고 틀리게 셀 형태, 즉 세포를 이용한 백신 개발에 약간은 틀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섬이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는 사실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mRNA 백신들은 극저온 상태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하죠. 근데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 보통 냉장 보관으로도 보관이 가능하고 특히 섬이 많은 나라 같은 데는 유통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극저온 방식의 백신보다는 역시나 일단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의 이 노바백스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부스터샷과 관련해서 약간 정의가 바뀔 수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MBN의 출처고요. 접종 완료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즉 CNN에서 백신은 3번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 CNN 방송은 백신을 3번 접종해야 완료했다고 보는 인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2회 접종이죠. 이걸 접종 완료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는데 CNN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면역 악화와 감염병 재확산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그동안 2차례 접종을 의미했던 완전 접종 기존을 좀 제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3번은 맞아야 완전 접종이라는 이런 유형의 기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국과 빈국의 백신 격차에 이 약제가 우려가 돼서 윤리적이진 않다는 또 이런 유형의 글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뉴스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그냥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보통 90% 정도가 접종이 완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확진자가 4,000명대까지 폭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다고 합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계절성, 위드 코로나와 시민 행동 변화, 여전히 남아있는 미접종자들, 여행 급증에 따른 영향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만큼 코로나 종식이 힘들다는 이런 또 이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머크나 화이자 같은 데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나와 있고 또 많은 국가들이 백신에 대한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종식보다는 결국 코로나와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이 독감이나 감기약처럼 꾸준히 백신을 맞고 또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 아마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가 않을까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